여기 배당주 분석하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23년 연속 배당을 지급하는 주식이 있습니다. 낮은 PBR에 안정성도 높은 제약 주식입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도 황금거북이와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투자의 시작이 되는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5년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익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5년 연속 영업이익의 당기순이익도 훌륭합니다. 그러나 영업이익률은 1%에서 3% 사이로 낮습니다. 제약주식이라고 하는데 영업이익률이 너무 낮아 보입니다. 그래도 2020년부터 2024년 까지 매출이 상승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최근 분기 재무제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쉽게도 최근 분기 매출액은 하락 추세입니다. 그나마 최근 모든 분기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잘 기록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직전 분기 대비 모든 부문의 실적이 감소했습니다. 직전 분기뿐만 아니라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감소했지요. 제약 주식인데 ROE가 낮은 주식입니다. 다만 2020년 ROE는 그나마 10%를 기록하기는 했습니다. 그 이후에 ROE는 10% 이하라서 5년 평균 ROE는 낮습니다. 그래도 이 주식은 부채 비율이 낮아서 재무 안정성이 좋습니다. 2025년 1분기 부채 비율은 88%를 기록하고 있지요. 유보율은 상승 추세라서 좋은 재무 안정성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광동제약입니다. 2025년 6월 2일 대통령 선거 하루 전날 종가 기준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황금거북이는 이 분석 자료가 올라갈 때는 다시 비행기를 타고 일하러 떠났을 것입니다. 한 표를 위해 비행기를 탔는데 다음 정권에서는 주식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동제약에 최근 이슈가 생겨서 분석하게 되었습니다. 황금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 주식이고 시가총액 2천억대의 소형 주식입니다. 좋은 재무제표와 좋은 재무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광동제약입니다. ROE는 아쉬운 모습입니다. 매출은 5년 전보다 높아졌지만 이익은 5년 전보다 낮게 기록하는 광동제약입니다. 그래서 2019년 저점보다 낮은 걸까요? 참고로 2020년은 전염병 시기가 있어서 주가가 높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비타민C 관련 제품을 많이 사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기업 개요를 보겠습니다. 광동제약은 1963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생존 노하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주요 주주가 53% 보유하고 있고 외국인은 16%를 투자 중입니다. 의외로 외국 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약 주식이라고 하지만 음료 업종으로 분류해야 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드는 광동제약입니다. 음료 업종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제주 삼다수와 옥수수 수염차, 헛개차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나름 제약이라는 이름이 있어서 2024년부터 새로운 매출처 가다실이 있습니다. 상당히 비싼 주사로 알고 있는데 새롭게 매출이 발생하면서 높은 금액을 기록하고 있네요. 하지만 식품 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 음료 매출도 그렇고 병원 영업으로 발생하는 매출도 그렇고 모두 내수 매출입니다. 내수 위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광동제약의 미래 성장성을 낮추는 요인이 됩니다. 제약 업종이면 미래 성장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개발 활동에 투자를 많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금액 자체가 감소하고 있는 광동제약입니다. 또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도 1%에서 2% 사이로 낮습니다. 물론 삼다수 매출액 때문에 금액이 커진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최근 발생한 광동제약의 이슈입니다. 삼다수 매출이 전체 매출의 30% 수준인 광동제약입니다. 그런데 이 판권 재계약이 연장되지 못했습니다. 계약 연장 실패로 새롭게 입찰해야 하는데요. 만약 제주 삼다수 계약이 실패한다면 매출이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주 삼다수 매출이 끝난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실적이 감소한 것이 보이는 광동제약입니다. 2025년 1분기 실적을 보면 수익성이 울상입니다. 2024년 대비 실적이 많이 감소한 것이 보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투자 기준으로 광동제약을 보겠습니다. 제약업종 평균 PER은 82배로 높습니다. 하지만 광동제약은 2025년 1분기 PER이 11배입니다. 5년 기준으로 보면 보통 수준이지만 제약업종으로 보면 낮은 수준입니다. 그럼 PBR은 어떨까요? 2025년 PBR은 0.35배로 5년 기준 제일 낮습니다. 저 PBR 구간이라고 봅니다. 황금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 부분을 보겠습니다. 배당 성향은 10%로 낮은 광동제약입니다. 그리고 배당금도 5년 동안 100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광동제약의 매력은 배당을 오랫동안 지급했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했다는 뜻이지요. 23년 연속으로 배당을 주고 있는 광동제약입니다. 광동제약의 강점은 강력한 브랜드 이미지에 있습니다. 비타 500과 우황청심원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한 한방의약품 전문 이미지가 있고 오랫동안 사업을 한 운영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광동제약에도 약점이 있는데요. 제약업계의 경쟁은 치열합니다. 또한 대형주 위주로 제약업종이 움직이고 있지요. 대형제약 주식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유한양행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동제약은 낮은 해외 시장 의존도가 문제입니다. 광동제약 주가가 하락할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쉬운 ROE에 낮은 영업이익률이 있습니다. 제약보다는 음료 이미지가 더 강합니다. 그리고 제주 삼다수 계약 연장 실패 리스크가 남아있지요. 광동제약 주가가 상승할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좋은 재무제표에 좋은 재무 안정성이 있습니다. 저 PER에 저 PBR을 기록하고 있지요. 강력한 비타 500 브랜드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23년 연속으로 배당을 주고 있지요. 예전에는 광동제약이 저평가 구간이었습니다. 지금은 저점 구간도 아니고 저평가 구간도 아닙니다. 황금거북이가 생각하는 저평가 구간은 4,200원부터 5,200원 사이입니다. 2021년에 분석한 적이 있지만 그 당시와 지금은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리스크도 많아졌지요. 2024년부터 하락하는 매출의 상승 요인이 당장 보이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매물대는 7,000원에 있습니다. 황금거북이의 광동제약 주식 요약노트입니다. 재무제표상 최근 매출이 감소했지만 그래도 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채 비율은 88%로 낮지만 주가가 저평가 구간도 아닙니다. 배당 연속성은 있으나 배당금은 낮습니다. 전통적인 투자 기준에 잘 맞는 주식입니다. 미래 성장성으로 보면 제약 주식이지만 음료 이미지가 더 강합니다. 그리고 낮은 ROE가 조금 아쉽죠. 황금거북이는 광동제약 주식에 대해 별점 5.5점을 제시합니다. 주가는 낮은 편이지만 실적 상승 요인이 부족해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황금거북이는 관심 의견입니다. 예전에 직접 주주총회도 참석했었던 광동제약입니다. 물론 딱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제약업종에서 볼 수 있는 큰 성장성이 보이지 않아서 아쉬웠던 광동제약입니다.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배당 주식을 좋아하고 투자하고 공부하는 황금거북입니다. 감사합니다.